최근 한국에 안 힘든 업종이 없다고 하지만 특히 헬스장이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죠. 한 해에 결심을 다시는 특히 1월에 헬스장들은 매출이 가장 높게 찍히는 대목이라고 하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반토막도 아니고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났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 300만 유튜버 피지컬 갤러리나 100만 유튜버 핏블리조차도 무려 수억 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하고 헬스장을 폐업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시원시원한 입담으로 많은 구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유튜버 흑자헬스, 본인의 이름을 따서 야심차게 오픈한 헬스장을 운영한 지 1년도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껏 이름이 무색하게 단 한 번도 흑자를 달성하지 못하고 내내 적자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손에 꼽는 유명 유튜버들조차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을지인데, 당연히 전국에 있는 일반 헬스장들은 폐업률이 정말 심상치가 않죠.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요즘 헬스장,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 헬스장 경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죠. 무려 몇 달 동안을 고객을 한 명도 받지 못하던 코로나 기간보다 폐업하는 헬스장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헬스장 경기도 최악이라고 하는데, 통계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정말 미쳤죠. 무려 헬스장 통계를 직비한 지 40년 만에 가장 높은 폐업률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스장이 문을 닫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점주만이 아니죠. 헬스장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던 이용자들은 이런 문자를 받게 되곤 합니다. 땡땡 피트니스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다. 그런데 저는 명의만 제공했을 뿐 경영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 최대한 피해 보상을 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당장 운영할 비용이 없어서 주랭랑을 친 건데 과연 보상이 제대로 들어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은 거 우리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스장 센터가 한번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 여파가 수백 명이 입게 되는데, 최근엔 한 도시에서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다른 자영업장들은 폐업하게 되면 몇 월 며칠에 이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깔끔하게 소비자들과 연이 끝나지만, 유독 헬스장들만 이렇게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헬스장이 고객들의 선수금을 잔뜩 땡긴다는 사업상 굉장히 특이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헬스장을 열려면 기구들,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면 최소 2억이나, 조금 큰 헬스장은 4억에서 5억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부 양아치와 같은 업장들은 헬스장 차리는데 돈 필요 없어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 은연중에 길거리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헬스장은 오픈 세일이 가장 쌉니다. 지금 꼭 회원권을 사두세요. 12개월에 48만원. 근데 무료 PT를 24회나 넣어준다. 와, 요즘에 서울에서 PT 한 회에 5만원대 미만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건 완전히 개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에도 함정카드가 있죠.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헬스장은 특이하게 다른 모든 자영업종하고 다르게 매장 오픈 이전에 사전에 영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왜 금지하는지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 없다 하더라도 12개월에 48만원 PT까지 넣어드려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동네 근방의 고객을 100명, 200명 모아버리면 1억, 2억이라는 돈이 금방 모이게 되죠. 그럼 입금받는 그 돈으로 기구 사고, 인테리어비 결제하고 하는 거랍니다. 만약 이렇게 광고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부득이하게 경영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자를 돌리고 환불해주면 된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양아치 수법인데, 고객들 돈을 무이자로 그냥 땡겨버린다는 심산이잖아요. 게다가 돈을 돌려주면 양반이지 그대로 먹고 잠적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사기죄 관련 사기 피해액이 100억이면 회수율은 4%도 안 된다, 그런 통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돈 없는데 헬스장을 차린다? 워낙 그 유혹이 강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도구나 피그나 헬스장을 창업할 수 있게 되어버렸고, 그 결과 1000명당 또는 10,000명당 헬스장 수에 있어서 전 세계 도시에서도 꽤나 과포화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헬스장 문화가 훨씬 더 빠르게 자리 잡은 미국, 그것도 뉴욕시에서 인구 1만 명당 헬스장 센터 수가 2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1.5배가 넘죠. 게다가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헬스장 폐업수가 치솟고 있고, 또 가장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헬스 회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PT 비용이나 헬스장 비용은 미리 3개월, 6개월, 12개월권 한 번에 성금을 땡겨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알듯이 기간이 길수록 꽤 큰 할인이 들어가죠. 그런데 경기가 악화돼서 폐업을 고심하는 헬스장 경영자 입장에선 이렇게 선수금을 잔뜩 받는 운영 방침 때문에 폐업이 정말 어렵게 되어버리죠. 보통 폐업 걱정을 하는 매장일 경우에는 적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적자를 보고 있는 매장일 텐데, 이제 곧 폐업을 예정해 있으니까 신규 회원들도 더 이상 못 받고요. 그런데 그런 적자를 보는 매장을 기존 회원들이 6개월, 12개월치 회원권들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더 큰 적자의 폭을 감수하면서 기다려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렇게 충격적인 이른바 먹튀 사건들이 특히 헬스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헬스장 경기가 요즘 왜 이렇게 안 좋게 된 걸까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죠. 앞서 설명드렸던 헬스장의 여러 관행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헬스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약 7,800건으로 추산되었던 전국의 헬스장이 2023년 기준엔 14,000건이 넘었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5년에 2배가 됐어? 매년 15%의 성장. 그런데 어디 우리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년 15%가 넘게 뛰었나요?
어려웠나요? 또 최근엔 수요 측면에서도 아주 잘 아시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국의 민간 소비가 IMF, 금융위기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던 해 빼고는 이렇게 연이어서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종에 있어서 소비 증감이 극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헬스장이 관장님이 굉장히 친절하거나 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운영 시간이 길고 기구 품질이 좋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는 차별화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헬스장은 그냥 집에서 가깝고 또 저렴한 곳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차별화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공급이 이렇게 많아지고 수요가 평소보다 유난히 침체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선 동네 헬스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상황들까지 모조리 안 좋아지는 그런 유례없는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게 헬스장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지점은 아마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10년, 15년 동안 한국의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죠. 그런 경향은 특히 30대, 40대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은 남성 2명 중 1명이 비만인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한국인들의 체중이 부는 상황에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단련시켜줄 수 있는 헬스장의 발걸음이 뚝 끊기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지만 별 수가 있나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운동하는 건 진짜 어려운 영역이고 소수의 재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기권을 결제하고 헬스장을 꾸준히 가는 사람들 몇 %나 될 것 같나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또 다른 통계에서는 헬스장에 장기권을 끊고 한 달 이내에 운동을 포기하는 사람 비율이 무려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나만 매년 초에 운동 찔끔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은데 또 하나 정말 가슴 아픈 통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헬스 인구는 20대 3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40대 50대 들어서부터는 헬스장을 주기적으로 가는 인구가 반토막 또 반의 반토막으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20대 특히 대학생분들 입장에선 아니 뭐야 한국인 남자들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30대 40대 분들은 잘 아시죠?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나라이지만 또 그 이면의 어두운 모습 우리는 정말 예전부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죠. 무려 OECD 평균보다 매년 200시간을 넘게 일한다고 하고요. 와 유럽에 비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더 일하는 셈이죠. 아니 어떻게 일본보다도 1년에 300시간을 더 일하냐? 한국인들 다들 힘냅시다 그죠?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전세계 선진국 평균보다도 한국인들은 주당 4시간을 더 일한다는 셈인데 아니 진짜 열불 터지는 게 오후 5시, 6시 아니 7시까지라도 야근을 안 시키고 칼퇴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헬스장 갈 수 있었을 것만 같은데 7시가 뭐야? 우리나라에서 8시, 9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또 대기업 직장인분들이 아니라면 아직까지도 주 6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정말 이것만 놓고 보면 한국인들의 노동시간 줄이는 게 운동하는 수요도 늘어서 헬스장이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로 나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의 워낙 고질적인 문제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긴 어려워 보이고요. 이번에도 미국 형님 AI가 좀 뭔가 해주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체 국민들, 전체 연령이 운동을 더 안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죠. 요즘 20, 30대를 중심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달리기에 대한 수요가 정말 미쳤습니다. 16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5년 만에 러닝 인구가 60%가 넘게 뛰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또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죠. 아마 러닝 다녀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갈수록 열리는 마라톤 대회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난 마라톤 대회마저도 풀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파급 효과로 사람들이 러닝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원래 운동을 처음 할 때 열의에 가득 차고 또 어디 흑우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운동은 템빨이라던데 하면서 러닝화를 몇 켤레씩 사잖아요. 불경기가 무섭게 국내 운동화 시장이 미친듯이 커가고 있다고 하죠. 저도 러닝계 고수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확실히 2-3만원짜리 시장표 운동화 신다가 10만원, 15만원짜리 비싼 운동화 지르니까 발이 조금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이 커져갔으니 운동화 회사들 잘 나가고 있느냐? 물론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나이키 주식 들고 있는 한국 형님들 있으시다면 힘내시고요.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20, 30대가 최근 몇 년 러닝에 꽂혀 있었다면 이와 반대로 60, 70대는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등 우리가 오래전부터 즐기던 클래식한 운동에 소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10년 전, 20년 전 같았으면 노인분들 공원으로 마실 나가서 공원 근처에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로 잠깐 운동을 하며 지내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최근엔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이 포함되어 있는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5년 전에 비해서 결제액이 230%가 늘었다고 합니다. 피부과도 2배 가까이 뛴 게 눈에 띄죠. 결국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는 건 건강인데 헬스나 여러 운동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최근에 불고 있는 헬스장의 유례없는 불경기 이슈는 지난 몇 년 동안 헬스장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뛴 게 아닌가, 수요와 비슷한 다시 적정 숫자로 맞춰져 가면 꾸준히 유지될 산업이 아닐까, 일개 흑우 유튜버인 제가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갈수록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최근 1-2년 동안 굉장히 핫했던 주제죠.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우리 몸이 더 느리게 노화가 될 수 있냐, 그런 내용을 다룬 책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의사 선생님이 근육이야말로 최고의 노년 재테크다, 또래 노인들보다 500g, 1kg라도 더 많은 근육량을 가지신 노인분들이
넘어져도 잘 다치시지도 않고 더 활력 있게 이것저것 취미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1kg의 근육이 노후자금으로 1억, 2억을 모아놓은 것보다 오히려 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 그런 신선한 관점을 새겨주셨죠. 우리나라 분들 정말 너무 근면 성실하셔서 다른 나라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마음처럼 되진 않겠지만 2025년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라도 헬스장을 찾아서 운동을 조금씩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요즘 폐업하는 헬스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6개월, 12개월 끊기는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훨씬 더 일상이 활기차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재미난 취미도 마음껏 즐기시는 더 풍요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참 쉽다, 그죠? 일단 저부터도 작년보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헬스장을 자주 가서 올해는 더 재미난 영상을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당연히 저는 일개 흑우 유튜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내용 중 저거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선생님의 댓글을 보고 배우고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